시몬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제 금요경마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좀 늦은 시간입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정말 금요경마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산경마 오늘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정말 4경주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엄청난 배당이죠. 거의 뭐 20배, 30배도 아니고 뭐 999에다가 40배 이상. 자, 제가 적중했던 경주가 이 6경주 또는 7경주를 적중을 했는데 오늘 정말 포인트는 이 7경주였습니다. 저에 따른 예고 강공략 경주였고요. 제가 이 금요 방송에 지금 남아 있을 텐데 금요 방송에서 언급이 되었던 이 서던킹과 행복 하나만 이경주가 판타스틱 필드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벌마의 몬스터 제가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400m 레이스. 그래서 행복 하나만과 서던킹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때 충마 선정이 좀 고민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고민의 여지가 없었네요. 2대의 맛빛 그대로 1, 2등을 했고 자 이게 복승 10배당이 44.5배 게다가 저에 따른 추천 마번이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번이 3복승식으로 무려 196배입니다. 사람들 정말 시원하게 최근에 마음고생이 좀 심했는데 물론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요. 근데 뭔가 이게 추천해놓은 맛필마다 늦발에다가 좀 많이 아쉬웠는데 정말 이 한 경주로 정말 스트레스를 다 날린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마지막 경주 제가 이 노렸던 맛필이 5번이었죠. 놓고 들었습니다. A급 메인이었고요. 이 바베리트. 근데 이 스타마타가 인기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을 추천을 못 드렸네요. 자, 이 5번, 7번 쪽에 강하게 들어갔던 경주였습니다. 일단은 뭐 5번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배당이 났었죠. 복순식이 70배. 자, 이 경주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정말 이 경주만 맞췄으면은, 자, 특히 노렸던 복병 마필 5번이 들어왔는데도 틀렸다는 점이, 자, 이 점이 좀 속상하네요. 자, 또 금요경마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나마 제가 최근에 계속 마음의 짐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자, 금요경마에서 여러분께 보답을 한 그런 성적 때문에 자, 그 마음의 짐을 좀 덜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합니다. 1호 서울경마. 제가 정말 물론 이제 금요경마 성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한동안은 정말 좋았는데 그에 따른 성적보다는 좀 미흡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엄선에서 정말 이 강공략 경주죠. A급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엄선에서 준비를 했고 저 나름대로는 정말 걸을 거 거르고 다 거르고 정말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를 엄선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강공략을 준비를 했고요. A급은 딱 2번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A급 메인 경주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을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강공략 정말 중요합니다. 적중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신중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입니다. 오전장에 9경주, 10경주, 11경주 자 이 3연타 강공략인데 저는 뭐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자 엄선한 경주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고요.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겠고 11경주가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A급 메인. 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현재 솔직히 좀 많이 피로한 상태입니다. 뭐 현장 예상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좀 늦은 시간 새벽인데 자 그래도 역시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한번 힘을 내서 준비는 열심히 했고요. 정말 포인트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집중 있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이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은 8번 부강질주라는 마필을 좀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데뷔전이 많은 신예 마필일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신마치고는 주행도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고요. 뭐 걸음은 물론이고요. 자, 이 마필을 언급이 되었던 이유는 당연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그에 따른 이제 변수가 모래 반응이라든가 전개 또는 주행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완성도가 정말 높습니다. 마체가 커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주행도 안정이 됐고요. 상당히 돋보이는 마필이 바로 8번 마필을 저는 인정하고요.
오히려 이 7번 금악진주가 좀 불안 요소가 있네요. 이 맞필이. 그러니까는 좀 편하게 선행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맞필인데 부강질주가 만만치 않게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7번 맞필은 인기순위 대비해서는 저는 좀 불안한 조가 있다고 봅니다. 7번 맞필. 여기에 주목할 맞필이 두 마리입니다. 바로 4번 썬더스피드, 외곽에 있는 11번 큐피드 미르입니다. 큐피드 미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순위가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뭉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에 이게 입상 도전이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때 그 시점이 거의 결승선 앞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좀 입상을 기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뭉쳐 들어왔던 모습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마필은 직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죠. 무려 20kg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1번 마필. 키를 쥐고 있는 마필로 말이 내치기는 4번입니다. 이 썬더 스피드란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의 그런 특징이랄까? 어떤 점이 단점이냐면 마필이 겁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영상을 보고도 판단했던 내용이고 취재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저에 따라 내피셜로 해가지고 모래 반응이라든가 겁이 많다 이런 거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취재 내용이고요. 이 마필. 그런데 영상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썬더 스피드는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스피드가 정말 좋았고요. 단 이마필의 약점은 종반의 뒷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주행사 때였었고 데뷔전 때는 역시 모래를 맞으니까는 그냥 뒤로 쭉 밀려버립니다. 거의 꼴찌까지 밀려버렸고요. 그런데 종반에 이마필이 외곽에서 날아들어오는데 탄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주행사 때 이마필이 초반에 강점을 보였던 반면에 종반에 약점이 있었는데 정작 실전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는 오히려 종반의 걸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역시 모래를 맞을 수 있는 여건인 건 맞습니다만 이마필이 스피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 마필인 7번, 8번, 11번 또는 10번 마필보다는 내측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밀고만 나와가지고 선의권에만 붙어주면은 이 마필은 중반에 충분히 입상 경쟁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키를 쥐는 마필은 말이 4번이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8번과 4번을 일단 노리고 들어가는데 8번은 좀 더 세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4번 마필의 노림수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 현장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마필의. 그래서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8번이고요. 부강질주. 저에 따른 노림수는 4번입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근데 11번은 체중 체크 필요하시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7번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기 순위 대비해서 이제 7번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팔리는 것 대비해서는 메리트는 그다지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제가 예고를 드렸죠. 첫 번째 강공략이고 첫 번째 강공략의 중요성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이거 적중을 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적중 실패하고 이렇게 들어가느냐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심도 있게 고민 끝에 준비를 했고요. 고민 끝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내친 2번 참 좋은 질주와 4번 성실대로입니다. 이 뒤에 마필은 직전에 준우승을 기록했던 성적이 있고요. 근데 이 마필들의 장점은 뭐냐면 직전에 편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선입전개로서 종반에 입상의 성적을 냈고요. 모래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따라가서도 된다는 점을 이미 보여줬던 모습이고 기록도 좋았었고요. 당연하게 2대의 마필을 세게 보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림수의 마필이 있다라면은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바로 7번 매니샤크입니다. 매니샤크. 제가 최근의 경주를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직접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필 이미 현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저는 능력에서는 이 마필 의심의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때도 약간의 좀 아쉬웠고요. 어떤 점이 아쉬웠냐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웠냐면 자, 한번 보시죠. 직전 경주에 이 마필이 10번 게이트였죠. 그리고 기승기수는 최범영 기수였습니다. 저는 이미 능력은 이 마필에 대해서는 저는 믿음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믿음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 점을 여러분들 먼저 착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게이트죠. 자, 출발이 이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출발 나쁘지 않았었죠. 외곽 게이트긴 했습니다만 출발은 양호했었고 중반에 딱 이 부분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순조롭게 외곽 돌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정작 중요할 때 소위 뭐랄까 중반에 딱 입상을 노랄 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8번 마필 신영철 기수죠. 이용호 기수 죄송합니다. 이용호 기수 그리고 조인건 기수 여기에 최범행 기수 이 세 명의 어차피 이두의 마필은 입상을 했고요. 세 명의 추진을 강도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추진 반응 강도 채찍 강도죠. 8번과 6번은 8번 특히 엄청나게 그냥 다이나믹하게 추진을 합니다. 6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10번 마필 딱 밀고 딱 확연하게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자, 이 마필 외에도 외곽에는 10번 11번 마필 여기에 1번 마필 2번 마필 한번 비교를 해봐도 엄청 열심히 추진합니다. 근데 바로 보이죠. 5번 마필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기댐 때문에 그럴까? 그것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냥 추진은 그냥 딱 이 정도. 다른 기수들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그냥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정말 이런 걸 원하는 거고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직전에 추진 강도가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니샤크에 따른 저는 능력의 믿음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종적인 건 뭐냐면은 문세영 기수가 최근에 정말 어마무시하죠. 안장이 딱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양장이 딱 바뀌는 순간 뭐 상대 마필인 2번, 4번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약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필들이 입상권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인데 7번이 만약에 강공 속의 제 능력을 100% 발휘한다면은 저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말이 7번입니다. 매니샤크. 자, 인정하고요. 여기에 말이 이제 2회 마필은 말이 9번 찬이고가 그나마 좀 변수네요. 왜냐면 이제 이 마필이 데뷔전에 많은 신예 마필인데, 주행사 때 그런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겠다. 또는 1경주의 부강질주 정도의 그런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미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2회 마필들은 다 능력평가가 됐는데, 이 마필이 그나마 가능성은 있고요.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9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첫 번째 강공략이고 뭐 이미 뭐 다 설명드렸죠. 매니샤크입니다. 믿어 심지 않고요. 그리고 2번, 4번 저는 문세영 기수 믿습니다. 7번 축에 2번, 4번이고 여기에 9번 맞비에 안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문세영 기수의 당연하게 역량을 믿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역량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문세영 기수의 최선의 그런 추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경주에 주목하는 맞비는 발이 7번 매니샤크를 강력하게 저는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경주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1번, 6번, 9번이 많이 팔리는 그런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하지가 않은데 정작 편성을 보니까 뚜렷하게 배당을 낼 수 있는 또는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복병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을 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복병 마필이 없긴 합니다만 워낙 인기 마필들의 그런 능력이 돋보이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강도를 높게 또는 강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쉽고요. 1번 기쁨함성 같은 경우는 내용은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 전개가 매끄럽게 풀렸던 건 아니고요. 거의 뭐 외곽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중반에 이번에 인기 마필 9번 문세영 기수의 그레이트 스톰이라는 마필을 역전을 하면서 이겼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 정도의 걸음이면 충분히 이편성이라면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1번 마필. 자, 6번 학산마초. 역시 출발은 빠르지 않았는데 따라가면서 일정 부분 거리를 좁혔고 중반에도 탄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걸음이었고요. 좋습니다. 9번 그레이트 스톰 딱 그 정도의 걸음. 자, 이 마필은 직전에 거의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 마필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제가 최선이라는 거는 거의 거리 손실이 많지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그런 문세영 기수의 그런 상승세라면은 좀 더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은 9번이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꼽고 있는 보병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5번입니다. 토종굴놀이. 자, 물론 이제 이 마필도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거의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점을 보냐면 이 마필이 GM사 때 비교해 봤을 때는 여전히 출발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GM사 때 이 마필의 순발력과 데뷔한 이후에 그런 스타트 능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초반에 더 나올 거림이 있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더 나올 거림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붙는다는 소리인데 좀 더 빨리 붙으려는 이 마필은 최근에 종반의 걸음이 좋았지만은 이보다 더욱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5번입니다. 토종굴놀이. 그래서 이번 경주 좀 과감하게 들어간다면 이제 5번이고, 만약에 3복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5번은 정말 매력적인 마필입니다. 뭐 스타트가 최근에 그 정도의 스타트만 보여줘도 충분히 3인권 도전에서는 나설 수 있는 마필이 5번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키로지 있는 마필은 5번 토종굴놀이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거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오두마번과 방송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제가 미리 복귀를 하고 준비를 하긴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기승기수의 선정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예상을 잡는 그런 타임 자체가 그다지 길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본 예상도 잡아야 되고 오두마번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업무 때문에 오두마번은 그렇다고 해서 오두마번을 제가 대충 잡는 건 아니고요. 다를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 마필을 추천하는데 왜 오두의 마번은 없어? 이런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진카죠. 정말 다시 한번 제고하고 분석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참고사항이었고요. 자, 이 3경주는 제가 이 마필들 1번 마필, 6번, 9번의 능력을 제가 저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이 편서에서는 봐야 되는 거 맞고요. 이번 경주의 포인트 키를 주는 마필 발이 5번입니다. 토종굴놀이. 그리고 만약에 축마 선정이 조금은 애매하고 고민스러우시다라면은 자, 이거는 3복 공략의 5번의 축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는 5번을 축으로 해서 3도의 마필은 조합으로 들어가도 몇 방 안 되죠? 한 3방인가요? 이렇게 공략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5번 마필이 이번 경기에 여러모로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강축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선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요.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내친 2번 빈체루카 발레입니다. 한편으로 봤을 땐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데 왜 아쉽냐면은 최근에 이제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이렇게 걸음이 뭐랄까 좀 부족한 마필이 아닌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는 일반 경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대상 경주였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일반 경주에 이 마필이 1200을 1분 13초 때 뛰었는데 뭐 대상 경주전에서는 그 기록을 전혀 못 냈습니다. 택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 마바에서도 너무너무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서인석 주교사.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에 임하는 그런 의지는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일반 경주이기 때문에 뭐 그냥 대상 경주에 그냥 이 마필이 출전의 경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게 보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분도 봐야 되겠죠. 능력을 믿습니다. 이편성이라면은 이번 빈체로 카발로노 마필은 강력한 축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이번 마필. 제가 서두에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6번 올해다 함께 8번 송암 아치거리 가장 유력하고요. 이대 마필. 그러니까는 2번 축에 6번, 8번이고 여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마필입니다. 바로 이 스타러시인데 자, 이 마필이 6세 마필이죠. 36번 뛰어가지고 우승이 없습니다. 준우승만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마필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분명한 변화고요.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마필이 자력으로 입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빈체로 카발로는 믿겠고요. 만약에 6번 중에 또는 8번 중에 무너진다라면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이고 마찬가지로 삼복 공략의 1번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축은 2번, 1번이 될 수 있겠죠. 2번, 1번. 그래서 1번 마필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복병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3번 마필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합니다. 최근에 경주의 뒷심으로 꼽은다면은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좀 불안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4경주 같은 경우에는 강축이 있는 경주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2번 축에 6번, 8번이고 단 키르진도 마필은 1번. 스타러시의 최근의 경주 내용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걸음이었다. 물론 자력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3위권 도전은 유력하기 때문에 삼복 공략에서는 이 마필이 키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1번 스타러시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두 번째 강공략이고요. 제가 오늘 후반부에는 9경주, 10경주, 11경주 싹 다 강공략이고 그 전에 8경주, 7경주도 누릴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배당 마필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9경주 전에 가장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경주 자신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배당을 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 주요 마필의 한번 특징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마필, 3번, 4번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2번, 3번, 4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선두 경합이 정말 치열합니다. 1번 청계기상, 3번 금세, 4번 도끼 드래곤, 여기에 뭐 외곽의 6번 월드 쉐넌스, 10번 쓸모까지. 특히나 내측에 포진되어 있는 마필들이 선행용 마필이 정말 많은데 이 도끼 드래곤도 마찬가지고요. 금세도 마찬가지고 편하게 선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따라가서는 절대 장담할 수 없고요. 절대. 그리고 마파람은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상 제가 말로 설명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마파람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은 8월 6일이었죠. 그리고 9월 10일 이때 성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종반의 추임력도 좋았고요. 이때 어떻게 탔냐면은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었는데 외곽을 돌더라도 앞선에 붙었습니다. 앞에 이 마필의 앞에 마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안 맞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외곽을 돌면서. 그런 반면에 직전에는 2번 게이트를 딱 꿰차다 보니까는 내측의 전개를 펼치면서 이 마필이 잘 따라오다가 모래를 딱 맞는 순간 뒤로 그냥 쭉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반에 뒤늦게 또 걸음이 좀 나오는 모습. 결론은 뭐냐면은 이번에 2번 게이트가 이 마필은 절대적으로 유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이제 마방에서도 기승기수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겠지만은 장초의 기수가 첫 번째 홈을 맞추는 부분 또한 제가 볼 때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왜? 말은 했지만은 그래도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필의 특징을 첫 번째 기승하기 때문에 과연 100%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2번 마필. 그리고 뭐 쉽지는 않지만 1번도 빠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이 엄청나게 이게 다 불안수가 있는 겁니다. 이 편성에서.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마필. 자, 이거는 분명히 추입이 통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짧은 거리긴 합니다만. 그러면 바로 이 5번 레전드 K와 바로 이 당찬대본인데 저는 좀 과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당찬대보. 당찬대보. 당찬대보는 그동안에 4번의 경주 경험이 있고요. 4번의 1승이 있습니다. 이 1승이 언제냐면은 지난해 12월 달이었죠. 벌써 1년 전이네요. 12월 달에 추임력으로 1200을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랜 공백기를 거쳤고 6월 9일이었는데 이때 GM사 때 걸음을 보면은 엄청나게 정말 제어였습니다. 시종에 간 완벽한 제어. 그런데 마필의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7일 거의 바닥을 쳤고 직전에 또 거의 바닥을 쳤는데 이제는 공백기를 거치고 2번의 실전 경험이 이 마필이 있습니다. 2번의 실전 경험.
그리고 이번 경주로 말씀드렸듯이 내측에 있는 선행형 마필 또는 뭐 마파람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당찬대보의 그런 주폭과 이 마필이 GM세 때 보여줬던 이런 걸음이라면은 저는 이번 경주 무조건 통한다. 바로 이 8번입니다. 8번 마필. 여기에 만약에 8번이 제가 원했던 것 또는 기대보다는 걸음이 좀 상태가 별로다라면은 5번 레전드 K. 레전드 K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마필. 물론 차선 체킹이긴 한데 근데 레전드 K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체중이 좀 불어줘야 됩니다. 한 10kg 정도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10kg 보면은 정말 좋은 마필.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일단 5번 마필은 차선책으로 일단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오경주 오른쪽인데 첫 번째 A급이고요. 저는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제가 왜 내층 있는 마필들이 불안수가 있는지 말씀드렸죠. 노림수는 8번 당찬대보입니다. 당찬대보. 당찬대보. 자, 이거는 뭐 들어왔다면 그냥 중배당이고 중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 분석해보니까는 중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자, 오경주 오른쪽이 된 두 번째 강공략 첫 번째 급 8번 당찬대보입니다. 6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800m 레이스 역시 혼전경주고요. 혼전경주고 저는 이번 경주를 좀 배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림수의 보병마표 여러분께 오픈을 하고요. 그런데 승부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노리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100%일까? 자, 물론 저 나름대로서는 거의 99.9%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편성과 또는 제가 노리는 마필의 그동안의 1년의 과정과 그 마필의 성적 이 모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좀 더 정말 확률 높은 그런 경주를 선택을 한 이유 때문에 이 마필을 제가 강공략으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자, 이거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경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먼저 주요 마필들 현재 6번 마필, 5번, 6번 그리고 9번 마필이 많이 팔리겠죠. 자, 이 9번 호크 프린스는 간단하게 1400 이 마필은 직전에 내측 최적의 전기였죠. 이게 안 좋습니다. 이 마필 모래 반응도 좀 그렇고 약간 호크 프린스도 모래를 맞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 마필은 주폭대로 주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폭대로 외곽을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1800, 1700 거리가 이 마필한테는 가장 적정 거리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의 1800m의 거리이기 때문에 뭐 여건 자체는 정말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호크 프린스도 55.5km라면은 이거 100% 좀 장담하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 호크 프린스.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메디슨 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19일이었죠. 5등급 경기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너무 센 편성이었습니다. 일간 스포츠배. 뭐 이 편성은 거의 2등급 이상의 수준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 경주 역시 센 편성이었고요. 그런데 메디스 카운틴이 이런 여건만 놓고 보면 노리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마필 실질적으로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 경주 치르긴 했습니다만 3등급 우승한 다음에 아직은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자, 키르지노 마필은 바로 이 고만하루입니다. 고만하루. 자, 여러분들 이 경주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 노림수로 말인 4번입니다. TJ에너지. 직전에 이 고만하루 마필과 동일한 경주를 치른 바 있었죠. 3번과 10번이고 3번이 고만하루고 10번이 티즈 에너지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10번 티즈 에너지고요.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마필은 제가 노리는 마필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3번 마필이 고만하루고 10번이 티즈 에너지다. 3번 고만하루 10번 티즈 에너지. 제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딱 보실 부분은 뭐냐면은 3번, 10번의 걸음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마필이 센 마필일까? 공교롭게도 딱 옆에 붙어 있네요. 3번 빨간색 모자, 10번 하늘색 모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딱 여기서 이제 종반에 2뒤의 마필이 공교롭게도 같이 추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탄력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고만하루가 좀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요 시점에서 이 마필이 10번이 샌드위치 마크를 당하면서 약간의 주춤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몸싸움도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뚫고 나오긴 하는데
고점이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는 직전에 이 고만하로 3번 마필 이 마필들의 요 정도의 격차는 그런 샌드위치 마크 때문에 생긴 것 뿐이지 능력 차는 거의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현재 보니까는 고만하로 마필은 인기 순위가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1위 아니면 2위인데, 자, 그러면 티즈 에너지라는 마필이 이 마필한테 밀릴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비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티즈 에너지가 이전에 성적이 좋았을 때 모습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때 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 마필은 내측에 곡교 오다가 한 발을 딱 쓰는 게 정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는 외곽을 돌면서 힘수진한 다음에 추임료 발휘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데 내측에 힘 한 배를 했을 때, 한 발을 쓸 때는 경주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번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딱 그런 전개가 그려집니다. 아마도 빅토르 기수가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음에서도 지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번 경주 4번 티즈 에너지. 특히나 또 하나 이게 관건인 게, 관건이 아니라 포인트가 뭐냐면 33조 마방의 호크 프리스와 동반 추천이죠. 호크 프리스는 외곽을 돌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뒤에 마필이 싸울 일은 없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4번 마필은 내측에 자리 선점을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중반에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 마필이 4번 티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는 4번입니다. 티즈 에너지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고요. 뭐 2회 마필은 역시 뭐 6번 마필, 5번 마필, 9번은 뺄 수는 없겠죠. 그리고 2회 마필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노림수의 마필은 4번 티즈 에너지는 이번 경주가 제가 볼 때는 찬스입니다. 주목할 마필 4번 티즈 에너지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딱 이런 경주입니다. 이것도 제가 배당을 노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 경주 무조건 배당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저배당 경주 연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7경주는 변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왜 있을 가능성을 말씀드렸냐면 먼저 주목할 마필 바로 1번 지모션, 2번 논스톱 썬더, 그리고 직전에 논스톱 썬더로 마필을 이겼던 원더풀 조이 능력마입니다. 저는 이 마필들 능력을 상당히 세게 봅니다. 단 중요한 거는 지모션이 직전 대비 무려 3kg 늘었고요. 논스톱 썬더 직전 대비 2.5kg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더풀 조이 직전 대비 무려 4.5kg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들이 부담 중량을 극복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변 없이 끝납니다. 저는 능력 믿습니다. 1번 마필, 여기에 2번 마필, 8번 마필, 이 마필들의 능력을 저는 일단 믿고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죠. 지모션도 최근에 경주 내용은 좋긴 했습니다만 무려 57.5kg면은 이 마필 체형이 436kg입니다. 장담할 수 없고요. 논스톱 썬더 449kg인데 직전 대비 2.5kg 늘었습니다. 2.5kg. 그리고 원더풀 조이 그나마 체형은 좀 크긴 합니다만 무려 직전 대비 4.5kg 늘었습니다.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들이 바로 5번, 6번입니다. 5번, 6번. 일단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송암 드래곤도 최근에 이번 경주 승급증이 납니다만 이 마필은 최근에 건음의 변화가 온 게 그냥 뭐랄까 기승기수가 마필을 정말 조리있게 잘 끌었다는 게 아니라 마필이 정말 그냥 알아서 들어옵니다. 딱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필이 정말 조시가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승급전이라는 점이 일단은 고점이 변수고요. 승급전. 자, 이 페더럴 킹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원 F타임이 거의 12초대입니다. 정말 좋고요. 뒷심이 정말 좋은 마필. 제가 이 마필은 어떤 부분을 보냐면 이 9월 2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페더럴킹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페더럴킹이 무려 56kg였고요. 당시에 지구라트란 마필이 52kg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뒤의 마필의 소위 말해서 이제 탄력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했고요. 결과만 코차가 아니라 거의 탄력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지구라트란 마필이 어디 있냐면
이 마필이 지난주에 대상경주였죠. 지난주가 아니라 11월 달에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국산 2세 최강자전이었습니다. 이 경주에서 지구라트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최강의 기대주인 나라케라는 마필 바로 이어서 이제 지구라트가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현재 지구라트는 4등급에 속해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뭐 뛰어난 마필이죠. 준우승, 우승, 준우승입니다. 그 마필과 무려 4kg을 더 짊어지고 이겼던 마필이 또는 걸음이 밀리지 않았던 마필이 페더럴킹입니다. 그러면 이 편성이 4등급 냈어야 되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1번 지모션, 2번 놈스선더, 8번 원더풀 조이 다 약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의 부담력을 놓고 봤을 때 자 이거는 페더럴킹의 52kg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종반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암 드래곤도 마찬가지지만 인데 이 마필은 승급전이기 때문에 고점이 좀 변수이기 때문에 저는 노리는 마필 말이 5번입니다. 페더럴킹. 그래서 7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자력은 쉽지는 않지만은 1번, 2번, 8번이 만약에 부담력이 극복을 정말 못한다면 이거는 뛰어봐야지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마주 조교사 모르죠. 뛰어봐야지 합니다. 왜? 지모션이라는 마필이 4등급에서 57.5kg를 짊어지고 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만 놓고 보면은 1번, 2번, 8번 인정하고요. 그런데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저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페더럴킹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안 될 이유가 없다.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5번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1200m 레이스. 정말 여러가지 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경주는 국산마, 외산마 2세 최강의 기대주들이 다 나온 경주입니다. 그리고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출전도 수 많기 때문에 내측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정말 유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경주의 현재 모든 관심사가 선인용 마필 쪽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이게 제가 볼 때는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먼저 외곽에는 현재 인기순위 1위 마필이죠. 바로 3번, 13번 이클립스 베리라는 마필. 지난번에 직전에 이 마필은 나라케이라는 마필을 이겼습니다. 앞선에 제가 지구라트는 마필 설명드렸죠. 나라케이 농협중앙회장배 때 우승했던 마필. 뭐 최강의 2세 마필인 거 맞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 마필인데 그 마필을 직전에 이겼던 마필이 이클립스 베리라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었고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이 마필이 대상 경주였었고 게이트는 둘 다 11번 게이트. 게이트 운이 좀 따르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3등 준우승을 했고요. 이미 능력상 검증이 된 그런 전력인 건 맞습니다. 일단은 이 마필의 논쟁은 평가는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목할 마필인 건 맞고요. 관건은 이제 선인용 마필인데 이런 거죠. 기분 좋은 말이 최근에 상당히 좋죠.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설 것인가? 아니면 스타터는 인기 마필입니다. 과연 선행을 나설 것인가? 그리고 외곽에 있는 플라잉스타 여기에 14번 풍은지마 과연 어떤 마필이 선행을 받고 어떤 마필이 버틸 것인가? 저는 이 경주가 이런 고민을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클립스 베리라 마필이 외곽에 일찌감치 선행권에 바로 붙어주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내측에 2번, 3번이 선행을 나섰던 간에 어찌됐던 간에 바로 붙어주고 바로 7번 플레인스타가 13번을 목표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갑니다. 전개가. 근데 저는 이번 경주를 딱 분석함에 있어서 이거는 추입이 분명히 통할 수 있겠다. 그만큼 선인용 마필 중에 압도적인 마필이 없습니다. 약간의 좀 어설픈 마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대주긴 합니다만 경합이 불가피한 그런 레이스. 그래서 저는 이게 추입이 통한다고 보는데 자, 이 행복한 승자라는 마필 직전에 이게 편성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주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때 당시에 행복한 승자의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마필이 변화가 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라운더 데스라는 마필이 이때 당시에 라운더 데스가 중반에 지원 F타임 보시면은 12초 7입니다.
3런 타임이 36초대고요. 내측의 추입으로 왔는데 이 마필보다 오히려 걸음이 월등했던 마필이 발이 행복한 승자였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좋았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 9번 걸정을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편성이 약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데뷔할 당시 그런 기대치라든가 뭐 지난 7월 달까지만 해도 소면서 이제 이클립스 벨이죠. 이번에 우승 유력 마필, 이 마필보다 이 마필의 인기 순위가 더 인기를 모았던 마필입니다. 왜 모았느냐? 그 정도로 앞선의 본조 동람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주춤했다가 직전에 엄청난 폭발적인 종반의 추임력을 발휘합니다. 9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은 비록 직전에 선행 출하를 하면서도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지만은 이 플라잉 스타도 8월 27일 경기로 보면은 이클립스 베라 마필과 거의 격차가 없었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 8경주를 뭐 스타턴이 기분 좋은 말이 제가 이 마필들을 저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선행 싸움이 아니다. 단거리긴 합니다만 선행 싸움은 아닙니다. 어차피 4코너 돌고 11번 마필, 13번 마필이 정리가 된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클립스 베리라 마필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주목할 마필은 7번 그리고 11번 행복한 승자, 여기에 9번 걸작원. 저는 엄선해서 이 4대의 마필을 꼽았습니다. 4대의 마필. 정말 이거는 현장에서 똑똑 과감하게 들어간다면은 11번, 9번 중에 충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고민해 보겠고,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역시 13번이 좀 안정적인 건 맞죠? 이클립스 베리. 문세영 교수의 이클립스 베리를 좀 주목하는 마필이고, 그리고 7번, 11번, 9번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너무 저배당을 맹신하시는 그런 전략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경제입니다. 국산만 3등급 1400m 레이스. 이제부터는 집중합니다. 강공약 경주고 9텐 11. 자, 저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이번 경주도 주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긴 합니다. 바로 이 1번 금빛마 그리고 3번 영광의 미소. 일단은 뭐 2뒤의 마필은 지난 9월 17일이었죠. 같은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영광의 미소가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빛마나 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결론은 부담 중입니다. 자, 이게 영광의 미소의 54.5kg면은 적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금빛마의 57kg면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무겁고요. 부담 중량이. 4번 신한특송이 그나마 이게 전개도 좋고 부담력 이점이 너무너무 좋은데 또는 직전에 편성이 약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 신한특송은 뭐랄까 4등급까지만 해도 이제 위력이 좀 좋았는데 이때도 전개는 너무 이 마필이 편한 전개였죠. 편한 전개였습니다. 거의 뭐 내측 최지 전개였고 물론 이제 직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편성이 이번 경기가 좀 만만치 않고요. 제가 볼 때는 3등급에서는 신한특송이나 마필이 52kg를 짊어지고 체형이 크긴 합니다만 그렇게 파워풀한 걸음을 기대하기에는 쉽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체형은 좀 큰데 또는 4세 안말이긴 한데 뭐랄까 파워에서는 약간 좀 미흡한 모습? 직전에도 딱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점이 좀 아쉬웠던 마필이 4번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는 이거 추입이 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 53.5kg의 터프맨, 54.5kg의 대왕급입니다. 직전에 2대의 마필 동일한 경주 실험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대왕급이라는 마필이 준우승을 했었고 터프맨 3등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좀 강하게 노린 마필만이 9번입니다. 어떤 점이면은 이 대왕군하는 마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세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그동안에 왜 아직까지 3등급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4등급에서 왜 뒤늦게 승급을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대왕군하는 마필은 다리가 좀 약합니다. 이 마필이 다리가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강하게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왕군하는 마필이.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지켜보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강도도 많이 높이면서 그래서 저는 직전에 이 마필이 인기순위 12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이게 전혀 놀랍지가 않은 게 이제는 대왕군하는 마필이 훈련을 극복을 하고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또한 이번 경기 역시 훈련 강도가 직전 대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은 저는 대왕군하는 마필 3등급 건강한 모습의 대왕구면은 어떤 편성에서 이 마필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누림새 마필은
9번 대왕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주도 솔직히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 여건 또는 이 대왕구의 마필의 능력에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이번 경주는 대왕구고요. 그리고 차선책은 누림수가 발이 8번인데 8번도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충마를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위권에서는 주력방어 정말 중요하겠죠. 엄선하겠고요. 네,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맛비는 발이 9번 대왕구. 이 맛비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고요. 정말 저는 오늘 강공략 경주를 좀 많이 참았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고 엄선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0경주 네 번째인데 이거는 좀 감묘하지만은 좀 임팩트 있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수의 마필을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2뒤의 마필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4번 루킹굿 그리고 8번 라스펀치. 2뒤의 마필은 좀 상반된 그런 모습인데 어떤 점이냐면은 라스펀치라는 마필은 추임력, 그러니까 2뒤의 마필 모두 추임마이긴 한데 라스펀치는 1400이 좀 더 유리합니다. 1400이. 그런데 이 마필의 능력보다는 4번 루킹굿이 분명히 능력은 앞서 있고요. 근데 루킹굿이라는 마필은 1400보다는 1800, 2000m 레이스가 좀 더 유리할 마필입니다. 외곽을 돌고도 중반에 힘을 쓴다면은 중장거리 또는 장거리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2뒤의 마필이 모두 추입형 마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편성이 2등급 레이스죠. 그러면 선행용 마필 없을까요? 그러면 선행용 마필이 만약에 1400 2등급 레이스에서 선행을 받는다. 못 버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반면에 라스펀치가 너무 누추입하는 마필이고 마찬가지로 루킹구션 마필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누추입입니다. 그러면은 딱 주목할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6번 천마비상 그리고 7번 참 좋은 친구. 천마비상은 이제 마명에서 풍기는 좀 약간의 이미지가 뭐랄까 좀 약하게 느껴지죠. 왜냐면 이 마필이 2등급의 경주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8월 20일 승급전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때 당시 천마비상이 루킹굿이랑 마필과 대결을 펼쳤을 때 격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왔고요. 일마신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번 경주의 천마비상은 정말 최근 대비 이 마필 훈련을 정말 3-3조 마방의 패턴 치고는 정말 강하게 시킨 겁니다. 이 훈련 자체가. 자, 이거 1400이면은 선입도 됩니다.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참 좋은 친구의 마필은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약간 부진하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참 좋은 친구는 지난해 2022년도였죠. 이때 당시에 주요 국산 3세 암말 대상 경주. 그러니까 올해로 따진다면 이제 즐거운 여정이 올해 선전했었죠. 그런 대상 경주를 줄곧 추천했던 마필 또는 줄곧 성적이 좋았던 마필이 바로 이 마필이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도 뚝선배 대상 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경상남도지사배 대상 경주 줄곧 강자와 대결을 펼쳤고요. 마찬가지로 이 마필 빠릅니다. 그리고 선행전개, 선입전개 충분히 이 마필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부담 중량들이 너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좋은 친구도 훈련 강도 엄청나게 많이 높였고요. 주목할 마필. 근데 기본적인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보여준 성적은 천마비상보다는 참 좋은 친구라는 마필의 능력이 보여준 거는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체중을 한번 보실 게 천마비상은 10kg가 빠지면 정말 좋고요. 이 마필. 반면에 참 좋은 친구는 반대로 10kg에서 15kg, 정확하게 12kg 이 정도의 체중에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체중 한번 보시고 어찌됐든 2뒤의 마필 중에 한 마리 노려야 됩니다. 그에 따른 찬스고요. 현장 체중 보시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경주는 일단은 뭐 4번 마필 그리고 8번 마필 뺄 수 없겠죠? 인정합니다. 그런데 노림수의 축은 7번, 차선책은 6번. 노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네 번째 강공량이고 키르주인도 마필은 선행용 마필. 중심에는 7번, 참 좋은 친구 6번, 천마비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11경기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대 여러분들 저에 따른 A급 메인이자 역시 뭐 마지막 경주, 마지막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거 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2주 연속, 지난주에도 그랬었고 그 전경주도, 그 전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2주 연속 1호 경마, 마지막 11경주, 공교롭게도 A급 경주였죠. 두 번 다 중배당을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좋은 느낌도 있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정말 제가 강하게 돌아갑니다. 특히 오늘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에 바베리트라 마피를 놓고 때리면서 적중에 실패했던 그런 아쉬움마저도 이번 경주에 확실하게 만회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저는 뭐 여타 마피 이렇게 설명 안 드리겠고요. 뭐 주요 불안한 인기 마피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주목할 마피는 5번 그레이캣, 7번 승부사, 여기에 9번 몬스터K입니다. 저는 솔직히 몬스터K라는 마피, 이번에 나오는 마피, 외산 마피 중에 가장 센 마피는 저는 단언컨대 9번입니다. 제가 직전에도 이 마피를 놓고 마지막 경주에 강공략 경주 들어왔습니다. A급이었을 겁니다. 1등급 경주였고요. 근데 정말 종반에 조금을 못 버티네요. 인기순위 8이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2등급 내시죠. 그런데 저는 직전보다 이번 경주의 여건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게 직전에는 점핑존 하면서 이마필이 부중의 이점이 있었는데 51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2등급 경주긴 합니다만 무려 6kg가 늘었습니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팅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리는 좀 줄고 선인력 마필인 건 맞는데 뺄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마필은 맞지만은 이게 57이면은 직전과 같이 좀 강하게 돌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레이켓은 제가 현재에서 안고 갈지 여부를 판단하겠는데 이 마필은 조만간 정말 일을 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레이켓도 2등급에서는 강자급인데 공백기를 거치고 이제 적응 중에 있는 과정이고요. 근데 저는 직전에 깜짝 놀랐던 게 이 마필이 딱 선의권에 딱 붙는 순간 이거는 정말 많이 마필이 호전이 됐구나. 정말 많이 호전이 됐구나. 그 전 경주 여러 개 남았었죠. 그래서 이 마필은 이번 경주가 될 수도 있고요. 조만간 일을 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그레이켓입니다. 여러분들 꼭 체킹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주에 저에 따른 누림수 7번입니다. 7번. 자, 이 승부사가 정말 이 마필이 본연의 컨디션의 90%만 회복을 해도 이번에 이 마필이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임사 때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자, 물론 이제 주임사 때 걸음만 놓고 이 마필을 100% 믿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최근에 이 마필이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능력이 좋다 보니까는 부담 중량이 절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뭐 56.5, 57kg로 계속 짊어졌는데 자, 이거 웬일입니까? 공백기를 거치고 무려 54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안 떨어졌던 부담 영향이 그것도 대폭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자, 이거 감량된 54kg라면은 또는 이때 보여줬던 승부사의 걸음이라면은 이마필을 보유한 능력이라면은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경주 제가 누리는 마필은 바로 7번입니다. 그냥 놓고 때립니다. 자, 이거는 저는 이런 게 바로 기회로 저는 보여지고요. 정말 이거는 만약에 이번 경주 끝나고 다음 경주면은 아마도 인기 마필로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저는 뭐 그레이캣이라든가 몬스터K 뭐 2회 마필 중에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긴 한데 다 설명드렸고 노리는 마필은 7번입니다. 그냥 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주력 방어는 현장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3주 연속 A급 적중을 기대해볼 수 있는 중배당 경주고요. 노림수의 마필은 7번 승부사입니다. 이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있게 노림수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호 경마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요. 자,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서두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단 한 번이라도 물론 이제 제가 조회수가 지난주에 이제 1200회, 1300회, 1500회 뭐 최근에 이제 2000회도 넘었던 그런 방송도 있었는데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는 항상 언제 업로드가 될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 클릭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첫 주 좋은 결과를 응원하겠고요.
제가 금요경마는 좋은 성적을 나름 성과가 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토요일경마, 일요경마 열심히 해서 한번 마무리까지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풀릴 것으로 현재 기상예보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감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